안녕하세요.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17년도 11월 기출문제 가지고 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CS 개론 21번부터 먼저 펼쳐놨네요.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펼쳐져 있는 21번 문제, 다음 중 PC본 다이어그램의 원인 분석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 문제에서 이제 원인 분석 요인이라는 건 흔히 우리가 이제 브런치라고 부릅니다. 브런치라고 부르면서 한 6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equipment, 장비, 프로세스, 과정, people, 사람, materials, 자원, environment, 환경, 매니지먼트,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원인 분석 요인이라는 걸 브런치라고 아는 한이 있어도 외우지 않으면 쉽게 문제 풀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러드린 6가지 정도는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 해당되지 않는 건 1번 산업이죠. 산업. 이거는 원인 분석 요인 브런치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가지 제가 공유해드리는 기출문제 분석 자료 문제집을 보셔도 충분히 6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품질 기능 전개의 QFD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이 장점, QFD 장점에 대한 걸 쭉 보시게 되면 향상되는 건 딱 2가지예요. 팀워크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조금은 좀 벗어난 것 중에 하나가 문서화가 가능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3가지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감소하거나 무엇을 돕거나 이런 관점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1번.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뭐 때문에요?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2번째,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 및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됐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3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목표와 사업 목표 결정에 도움을 준다. 예, 이거 맞아요. 4번, 고객의 요구와 기술적 속성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얘도 맞습니다. 거의 매번 나왔던 문제 스타일로 보면 고객의 요구가 아니라 이걸 기업의 요구라고 바꾸기도 하죠. 5번, 제한된 신제품 및 신서비스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도구다. 얘도 맞아요. 자, 이렇다면 2번째에 있는 문서화하지 않을 수 있다. 얘가 잘못된 설명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23번. 이유재 교수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이 서비스 마케팅의 대가시죠. 주장한 고객 만족 경영 CSM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보셔야 되는데 1번. 구전 효과를 통한 광고 효과로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 준다. 이거 맞죠, 결과적으로. 2번. 고객 만족은 가격 우위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높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만족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가 돼요? 충성도가 있는 고객은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은 그 기업의 고정 고객이 된다. 이거 맞죠? 4번. 고객의 기호 변화를 예측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여 마케팅의 효율성을 제고해 준다. 이것도 맞아요. 지금 보시는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유재 교수가 주장한 CSM의 중요성에 대한 4가지입니다. 5번째, 대중정보사회의 확산으로 소비자가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확산됐다. 자, 이거는 고객만족 경영의 도입 배경의 중요성이죠. 마이네트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문제는 웬만하면 정의한 내용 중에 워딩을 바꿔서 잘못된 걸 찾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곳에서 끌고 와서 문제를 출제했던 경향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유재 교수가 CSM의 중요성으로 주장한 게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 같은 경우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가 잘못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4번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5대 세력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고요. 보기 시장의 성장성이나 제품의 차별성, 생산 능력, 브랜드력 등을 비교한다. 이렇게 아마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5 폴스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이때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한 5 폴스 중에 어떤 한 가지에 해당하는 거에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기 같은 경우는 제품의 차별성, 두 번째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면 정답은 경쟁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 나와 있는 공급자라는 건 잘 보시면 공급품의 차별성이나 대체 비용, 상위 집중도 이런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대체자. 자, 이건 대체품의 성능이나 가격, 구매자의 동기부여라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구매자라는 게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품의 차별성이나 브랜드력, 이건 지금 위에 있는 보기와 똑같죠. 여기에 구매자의 구매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구매량 정도까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실제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시게 되면 따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내용 중 프로세스적 관점에서 프로세스적 관점. 자, 프로세스적 관점 그럼 뭐예요? 흘러간다. 본 고객의 분류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 자, 잘 보세요. 우리 회사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무슨 고객? 내부 고객. 자, 흘러갑니다. 이제부터 바깥에서 구매하는 최종 고객을 향해서, 쉽게 얘기해서 외부 고객을 향해서 나가는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 고객, 마지막에 있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 외부 고객,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럼 보기에서 보시면 나에 있는 중간 고객, 라에 있는 내부 고객, 마에 있는 외부 고객, 이렇게 나눠지죠. 세 번째 있는 최종 고객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네, 가치 체계를 기준으로 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이 뭐냐? 4번 나, 라, 마 세 가지로 나눠지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고객의 유형은, 자, 보기를 좀 볼까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유형으로 공산품은 최저가의 상품으로 구매하지만 식품이나 유아용품 등은 친환경, 유기농 상품들로 구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공산품은 최저가, 식품이나 유아용품은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되면 답은 누굽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모루밍족. 자,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가 뭐예요? 오프라인 매장을 들렸다가 실제 물건 구매는 모바일로 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우리가 모루밍족. 두 번째 웹시족. 이거 뭘까요? 네, 주로 20, 30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이 그 뭐랄까 육아 또는 쇼핑, 여가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네, 인터넷에서 얻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액티브 시니어. 이 사람들은 뭘까요? 이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 60대 세대를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리 어댑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전부 다. 그런 관점으로 딱 구별해 놓고 요번 문제에서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문화가 나옵니다. 문화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은 한 대여섯 가지가 나올 텐데요. 이 중에 실제 그걸 외우지 않았어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연대성. 이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세 단계만 넘어가면 아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연대성이라는 게 상당히 많죠. 두 번째, 정태성.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거 고정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문화는 항상 바뀌게 됩니다. 동태성이라는 게 맞겠죠. 규범성. 이거 맞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규범 같은 게 있잖아요.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세요 라는 것처럼. 공유성.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치관이 같이 공유된다. 학습성. 이건 뭐죠? 네, 우리나라에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타고나면서부터 배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거리가 먼 건 두 번째, 정태성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정답을 찾으려면 이건 동태성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고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계약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계약 정보라는 게 지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 계약 정보라는 거를 지금 잘 보시게 되면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내라 그러거든요.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쭉 나오는데요. 일단 한 가지가 좀 이상해요. 첫 번째, 계약 정보가요. 금액이라고 하는 거. 예, 얘는 맞아요. 금액. 두 번째, 재산 상태. 자, 이건 우리가 흔히 소득 또는 재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구매력 정보가 됩니다. 세 번째, 매출 채권 관련. 얘도 맞죠. 네, 계약 정보에 구입 빈도 및 횟수. 얘도 계약 정보가 맞아요. 구입 상품명 및 시기. 얘 같은 경우도 계약 정보에 해당하죠. 이런 거 보면 이 문제에서는 재산 상태가 올바른 답이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계약 정보에 대한 걸 기억하는 것보다 계약 정보의 오답으로 나오고 있는 구매력 정보를 기억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구매력 정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득 또는 재산 이런 걸 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런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관리 CRM 나옵니다.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물어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일단 CRM 이러면 전사적, 그 다음에 장기적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보기술의 기초를 둔 과학적인 제반 환경의 효율적 활용을 요구한다. 이거 맞죠, CRM. 두 번째,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 이거 맞아요. 우리 기업과 고객이 접촉이 일어나야만 하잖아요. 세 번째, 기본적으로 개별 고객의 생애에 걸쳐 거래를 유지하거나 늘려나가고자 한다.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평생 가치라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고객 점유율의 확보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네 번째,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 통합을 최소화하고 오직 마케팅에 역점을 두는 역동적 경영 방식이다. 자, 여기에선 좀 뭔가 문제가 있죠. 뭐예요? 오직 마케팅에 역점을 두는. 아니요.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를 갖고 하는 게 CRM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보게 되면 4번 설명이 올바르지가 않죠. 5번,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서비스는 물론 차별화된 보상 등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관계 관리에 기업의 초점을 맞추는 고객 중심적 경영 방식이다. 맞아요. 설명.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보세요. 고객 평생 가치 CLV 아까 잠깐 언급했죠. 재고를 위한 핵심 활동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고객이 기존에 구매하던 상품과 같은 종류의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판매하는 거 담보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추가 판매, 추가 판매를 다른 말로 업셀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크로스셀링은 교차 판매,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접목시켜서 판매하는 거. 고객 유지, 리텐션이라고 부르죠. 이건 뭐예요? 네, 이탈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관점이 될 겁니다. 오늘도 10문제 푸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CS 개론 같은 경우 전체적인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 문제 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은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야만 했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던 어떤 그런 출제 경향을 보였던 게 2017년도 11월 달 기출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전략론 1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